자,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착오가 아니죠. 근데 동기가 착오는 뭐가 나와야 돼? 표시del이 나거나 유발del이 나와야죠. 상대방이 나왔네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원의 착오가 된다. 될 수가 있다. 무슨 착오니까? 유발된 동기의 착오. 유명한 판례입니다. 다음 4번. 중과질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중과질이죠. 그 판례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하는 경우 중과질이네요.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으면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중과실 판례죠. 5번도 워낙 중요했죠.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줄거보죠.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나중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착오가 있으면 다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음이 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효 취소 마칩니다. 이제 한 20분 정도 있으면 끝나겠네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마지막 법률행위의 부관. 자, 여러분들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요약집하고요. 요약집하고 항상 이제 그 기출 문제집은 가지고 다니세요. 기출 문제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이제 기출 문제 눈에 자꾸 익혀야 돼요. 지금 우리 뭐 민법 같은 한 7, 8년 기출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 눈에 자꾸 익혀야 돼. 근데 뭐 한 문제 푸는데 우리 기출 문제니까 다섯 개 읽는데 한 30초 이내에 읽혀져야 됩니다. 자꾸 읽으세요, 그냥. 애우려 그러지 말고. 그러다 보면 내 눈에 툭툭 들어온단 말이야. 변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니까. 문제를 갈 때도 기출문제 위주로 자꾸 눈에 익혀야 돼. 익히면 됩니다. 좋은 문제 자꾸 보시고. 애우려 그러지 말고요. 그럼 민법은 거의 매일 봐야 돼요, 사실은. 민법은. 왜냐하면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민법은 한 일주일 있다가 보고, 일주일 있다가, 이게 큰일입니다. 매일 봐야 돼. 조금씩이라도. 다른 과목들은 뭐 한 3, 4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봐도 돼요. 특히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민법은 거의 매일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죠. 법률행위의 부관. 자, 부관은 부가시킨 약관을 부관이라고 그러죠. 부가시킨 약관. 갖다 붙인 약관이라는 거죠. 약관은 종된 의사표시입니다. 종속된 의사표시. 갖다 붙인 약관. 부관은 이제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 그리고 부담도 있지만 우리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세법에서 나오죠. 부담부 유정, 부담부 정여 이런 거 나오죠. 부담을 갖다 붙인 유정, 부담을 갖다 붙인 정여죠. 우리 시험이 이제 조건과 기한. 둘 다 여러분 예제를 공부하세요. 이걸 if라고 이걸 외도로 하지 말고요. 예제는 조건일 수도 있고 기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건은 자 성취라 그러죠.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죠. 확실한 불확실. 쉽게 해서 한 50%가 불확실합니다. 대개 이제 출제되면 너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거죠. 시험에 합격한다면 시험의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죠. 그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기한은 대개 기한은 도래라 그래요. 기한 도래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확실 100%죠.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너가 사망하면 너가 죽으면 사망하면 사망은 100% 죽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죽으니까 사망하면 그러면 기한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조건입니다. 하면 이 조건 하면 조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다면 사망하면 같은 면이지만 요거는 조건, 요건 기한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1번 부관에 의해서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초본 의미에서 줄어나간다. 법률의 효과입니다. 효과가 권리 의무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당해 계약 내용으로 부과시킨 약관을 말합니다. 약관은 종된 의사표시. 종된 의사표시.
이 부관의 종류는 조건과 기한입니다. 조건과 기한. 자, 다음 페이지가 시험은 거의 조건에서 냅니다. 자, 조건. 자, 요거는 조문을 좀 잘 정리하세요. 조건과. 자, 성경책 펴보세요. 조건과 기한 조문만 잘 정리하면 맞춰요. 저 뒤에 부록 봅니다. 147조 한번 펴보세요. 147조 폈습니까? 자, 147조 갑니다. 147조 조건 성취의 효과. 자, 조건은 자,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이 개념을 거꾸로 잘 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정지 조건. 요게 이제 기한에서 시기라고 해요. 시기. 이런 처음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했지만 이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 효력이 뭐 권리 의무잖아.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 반대로 해제 조건은 우리 해제 생각하세요. 계약법 시간 해제. 해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이걸 효력을 생각하고 나중에 효력 발생, 나중에 효력 소멸.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반대로 효력 권리 의무가 소멸하는 겁니다. 자, 가보죠. 147조 제1항 정지 조건 나왔죠.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즉 계약은 정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너가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이거야. 아직 아파트 안 주죠, 그죠? 합격을 해야 아파트를 받을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걸 정지 조건이라 그래. 반대로 이항 갑니다.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효력 소멸, 상실이죠. 자,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오늘 주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게 해제 조건이죠. 다음, 그래서 비소급표가 원칙인데 사망 예외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한 때는 소급 의사에 의합니다. 조건은 소급표 특약하면 소급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정지조건부 청약계약을 했는데 단 8월 15일 날 땡겨가지고 8월 15일 날 주겠다. 소급표 특약 가능해요. 다음 148조 조건부 권리도 권리니까 침해하면 안 됩니다. 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아직 미정한 동안에도 조건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침해 금지입니다. 만약에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해요. 다음 149조는 워낙 많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워낙 많이 나니까. 자, 시작. 네, 그러죠. 조건이 붙어있는 권리 의무도 다 할 수 있어. 안 붙인 거하고 똑같이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하고 상속하고 보존하고 담보로 다 할 수가 있다. 다음 150조 조건은 성취나 불성취를 신이치 기반하면 안 돼요. 제1항 갑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남이라고 넣죠. 갑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 어른 반대로 조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이 항은 또 반대가 되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을여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시킨 때는 상대방 갑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자, 151조 1항 불법 조건 무효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때는 줄이면 불법 조건을 붙이면 그 계약 자체는 무효로 한다.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음 2항 3항을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거의 시험은 2항 3항이 많이 되죠. 이건 이제 기성 조건에다가 해제 조건 붙이면 무효 남기할 때 기해무. 다음 해제 기성 조건 반대말 불능 조건. 불능 조건에 정지 조건 붙이면 무효다. 불정무 갑니다. 2항부터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1월 1일 당시 이미 성취했다. 무슨 조건요? 기성 조건이라 그래. 이미 성취된 조건의 경우 그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항상 조건을 안 붙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고 반대로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다 이거죠. 기해무효다. 자,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무슨 조건? 불능 조건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거죠. 불능 조건의 경우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불정무 반대가 된다. 기해무, 기해무, 불정무, 불정무, 부정무 반대가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 다음 기한은 잘 안 나오지만 보죠. 제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기는 효력 발생. 반대말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 기한은 절대 소급 못합니다. 기한은 절대로 소급을 못해요. 자, 조건과 기한의 차이가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표 특약을 하면 소급할 수 있어요. 기한은 100%니까 절대 소급할 수 없다. 다음 153조 제1항 기한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이익 추정입니다. 다음 제2항 기한이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채권자가 나 기한이 포기한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마지막 조문 154 148조와 149조는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그럼 48, 49로 와봐야 되겠죠? 와보세요. 148, 149 묶어서 조건, 기한, 공통점이라 적어. 148 그 조건에다 기한도 같이 붙이면 되죠. 조건부, 기한부 권리 침해금지. 149조 조건부, 기한부 권리도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교과서 슬슬 읽어나가면 됩니다. 자 184페이지 보자. 일단 조건의 의의는 1.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 1.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죠. 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 또는 효력 소멸은 해제 조건입니다. 소멸을 장래 불확실 사실의 성부의 성취 여부를 줄여서 성부라 그래. 성취 여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입니다. 부관. 자 그리고 2번 조건의 종류 1.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자 정지 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 조건. 대표적인 너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 이거죠. 합격하면 주겠다. 정지 조건이죠. 반대로 오늘 주지만 불합격하면 찾아오겠다. 다시 찾아오겠다. 해제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이 좋아요? 해제 조건이 좋아요? 정지 조건이 좋아요? 사실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죠. 정지 조건은 뭐야? 정지 조건이 좋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합격하면 주겠다. 불합격하면 찾아오겠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합격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 문제야. 먼저 주는 게 뭐야? 해제 조건이에요. 먼저 줬다가 떨어지면 또 되찾아오는 거고 정지 조건은 나중에 합격해야 하는 거고 오히려 해제 조건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죠? 먼저 일단 가져오니까 근데 나중에 떨어지면 허탈하죠. 그죠?
허탈하죠. 어느 게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아예 조건 안 붙이는 게 더 좋은 거고. 그죠? 아예 안 주고. 그냥 준다 그러면 좋지. 그래서 이제 조건은 이제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짜에다가 조건을 많이 붙인단 말이야. 공짜로 준다, 정의한다. 단,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정지 조건이고. 단, 네가 떨어지면 다시 돌려달라. 해제 조건이죠. 자, 그 다음 적극 조건, 소극 조건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그 3번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이거는 4,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암기하는 방법은 공익상 불허가 사익상 불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가끔 나오니까.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자, 조건을 붙이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조건을 붙이면 무효가 되는 거. 자, 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의 반대말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입니다. 조건 못 붙이니까 기한도 못 붙이죠. 조건, 기한. 조건, 기한 못 붙인다.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자, 유언, 유정은 오히려 조건 붙여도 유리한 이건 붙일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단독행위. 그다음 신분행위에 조건 못 붙여요. 신분행위, 가족행위라고도 하죠. 조건, 기한 못 붙입니다. 여기 또 예외가 있네. 아, 여기다 채무면제. 채무면제 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도 합격하고 채무도 면제받고. 자, 신분행위는 원칙 조건 못 붙이고. 여기 신분행위가 나오죠. 유언, 유정은 붙일 수 있죠. 예외.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수표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밑에는 1. 공익상 불허가 두 번째 줄입니다. 혼인, 이혼, 입양 등등 가족법상 행위와 음수표는 조건 못 붙입니다. 음수표는 시험에 안 나오고 신분행위 조건 붙일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2.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고 또 채무면제하고 유정은 붙일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와 유정, 그건 기억하죠. 채무면제와 유정. 그 다음에 150조는 조문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150조.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조건도요, 의사표시란 말이야. 갑과 을이 의사표시를 갖다 붙였으니까,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파기하면 안 되겠죠. 갑남이 을녀에게 내게 이걸 많이 출제한단 말이야. 내가 이 가옥을 청약하겠다. 1월 1일 날 청약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러면 원칙은 조건 안 붙였다면 1월 1일 날 공짜로 소유권 넘겨야 되죠. 그죠? 근데 공짜로 주기 싫으니까 여기 갖다 붙인다는 거야. 너가 조건. 너가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주겠다 이렇게 되죠. 합격할 때까지는 권리 의무가 아직은 발생 안 한다는 거죠. 합격을 딱 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합격, 우리 시험이 이제 10월 28일 치고 11월 27일 날 합격자 발표인가요? 27일인가 8일인가? 합격자 발표입니다.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는 아직 이 사람이 조건 성취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자, 이 사람은 시험에 딱 합격하면 소유권 넘길 손해보는 사람이죠. 의무자죠. 이 사람은 권리자. 단 뭐가 붙어있죠? 조건부 의무자. 조건이 붙어있는 의무자. 조건부 권리자. 이 사람 시험에 합격하면 이 사람은 불이익 받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익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이 신의칙에 위반해가지고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 근데 10월 28일 날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시험장에 못 가게 원료를 갖다가 감금해서 시험장 못 가게. 감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금했다. 시험 못 쳤지만 나중에 27일 날 시험은 떨어졌지만 붙었다고 생각하면서 소유권 넘겨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 성취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쪽은 쉽게 컨닝해서 합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150조. 제1항 조건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 불이익, 그러니까 감남이죠. 감남은
신이 성질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자, 시험 못 치게 감금한 때는, 시험장에 못 가게 한 때는 상대방 어른 시험장에 못 갔지만 나중에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아파트 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반대로 2항. 조건 성취로 인해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을여가 신이 성질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는 감남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아파트 안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조문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판례학습 보세요. 이 판례 가지고 한 2번 출제했는데, 조건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감남이죠. 감남이 신이 성질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시험장에 못 가게 감금 협박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 의제에 간주되는 시점은 줄거져 있죠. 신이 성질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시험장에 못 가게 하지 않았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려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즉 합격자 발표일이라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일 날 시험을 못 쳤지만 아파트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다음에 4번 불법 조건 외워야죠. 자, 불법 조건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예컨대 나오네요. 103조 위반한 것을 조건 붙였다는 거예요. 예컨대 명예훼손의 범행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범죄 행위하지 않을 조건 붙이는 것도 불법 조건입니다. 불법 조건으로 금전받는 계약도 무효입니다. 조심해야 돼.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조건도 불법 조건이고, 범죄하지 말라고 조건 붙이는 것도 불법 조건 붙여서 돈 받으면 무효입니다. 자, 5번 기성 조건에 의한 적어보죠. 이미 성취된 조건이야. 자,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어요. 합격한 사람한테 너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그 기성 조건이죠. 기성 조건은 뭐 붙이면 뭐야? 기해무죠. 해제 조건 붙이면 무효다. 기해무. 다음 5번에 불능 조건에 적어보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여기 기성 조건입니다. 아, 불능 조건이죠. 내일 해가 서쪽에 뜰 수 있어요? 없지요. 오늘 집에 가서 애한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와봐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컴퓨터 사줄게. 그러면 엄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엄마 혹시 짱구 엄마 아닙니까? 사주겠다는 거야, 안 사주겠다는 거야? 안 사주겠다는 거잖아. 무효야, 무효. 불정무. 거꾸로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기해무, 불정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그 판례 학습 한번 봅니다. 자,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되는 거죠. 보세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므로 심표. 자, 이걸 찾으러 합니다.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돼야 소멸하는데 성취 안 되면 거꾸로 돼야 되겠죠.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않는다. 자, 이런 얘기야. 너가 이번 중개사 시험에 떨어지면 줬던 거 찾아오겠다. 이게 해제 조건이었어요. 근데 붙으면 효력이 소멸 안 되죠? 찾아올 수 있어, 없어? 없은 거죠. 반대가 되는 거야. 다음 148조. 자, 뭐 좋은만 읽으면 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해야지 못한다 이게. 너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그 밑에 맨 밑에 149조.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만 외우면 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건을 붙이든 안 붙이든 똑같이 다 권리니까 처분하고 담보 제공하고 상속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장 갑니다. 좀 가르치고 3번에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자, 동그라미 1. 자, 아까 조문 다 읽은 건데, 정지 조건부 법률에 의해서는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만다 발생하고, 반대로 불성취라고 확정되면 반대로 무효가 된다. 2번. 한편 해제 조건 반대가 되겠네요. 해제 조건부 법률에 의해서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특히 3번 조심하고, 이 조건의 성취의 효과는 비소급이 소급 안 한다.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과는 성취된 때부터 발생하고,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는 성취된 때 소멸한다. 비소급효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4번 따라서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 조건. 오늘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해제 조건이에요. 근데 반대로 소급효 특약,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적으로 막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한 때는 소급의사에 의한다. 이게 기한과 차이예요. 기한은 절대로 소급 못합니다. 나이는 절대로 거꾸로 먹을 수 없죠, 그죠? 나이가 기한이잖아요. 조건은 거꾸로 먹을 수 있어요. 합의하면. 자, 문제 갑니다. 그거까지도 출제했네요. 조건 기한 옳은 것 1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를 할 수도 있다. 답 나왔네. 조문 그대로 뺏겼죠. 2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은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뭐가 틀렸어요? 소급하여가 틀렸죠? 소급하여가 아니라 성취한 때부터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소급 안 한다.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무슨 조건이죠? 기성이네. 기해무.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4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조건만 똑 떼가지고 무효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 무효입니다. 자,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정지 조건부가 X입니다. 정지 조건은 아니고 형성권적으로 바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뭐. 자, 기한은 한 5만 하면 돼요. 자, 기한은 저거 100%입니다. 확실. 기한 도래는 확실하다. 확실하고 절대 소급효가 없다. 기한은 뭐가 없다? 절대로 소급효가 없다고도 기억해야 됩니다. 기한은 100% 확실하고 절대로 소급효가 없다. 2번 종료에서 1. 시기하고 종기. 시기는 효력 발생하는 걸 시기라 그러고 종기는 효력 소멸입니다. 효력 소멸. 다음 2번에 확정기한은요. 달력에 딱 박혀있으면 확정기한이에요. 달력에. 불확정기한은 달력에 안 적혀있는 게 불확정이죠. 불확정. 100%는 100%인데 달력에 딱 적혀있으면 확정, 안 적혀있으면 불확정이에요. 네, 근데 보세요. 자, 두 번째 주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내년 1월 1일은 달력에 박혀있죠? 확정된 기한입니다. 반대로 갑이 사망하면 갑이 사망하는 날짜 적혀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죽기는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 또 비가 오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오긴 오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입니다. 자, 다음 장 간다. 아까 했던 거 요거 조건기한 못 붙이는 거 단독행위하고 신불행위는 조건기한 못 붙인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한 뭐 똑같았어요, 그죠? 자, 맨 밑에 이 기한 도래 후에 효력 내려옵니다. 맨 밑에 가로 2.
법률행위의 시기를 붙인 경우 법률의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기는 뭐죠? 효력 발생. 다음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일른다. 줄거세요. 기한의 효력은 절대로 뭐가 없다 그랬죠? 소고표가 없다. 절대 소고표가 없어.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절대 소고표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기한은 100% 확실하니까 절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소고표가 없어요. 이게 조건과 차이야. 오른쪽에 153조는 조문만 정리하면 됩니다. 제1항 기한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채무자의 이익,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2항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익을 뭐 하지는 못한다? 해하지는 못한다. 자, 마지막 나갑니다. 4.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땡땡 적어. 기한은 상실 이퀄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기한이익이 빵일 제로일이 됐으니까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실사에 가끔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죠. 채무자는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둘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아니한 때. 셋째,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은 때는 기한이익 상실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OX 문제고 01번 잘 기억하세요.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은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조건하고 기한도 의사표시란 말이야. 종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해석으로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정지 조건은 100%야 50%야? 조건이니까 50%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은 100%라는 거죠. 너가 사망하면 그러면 조건이야 기한이야? 너가 죽으면 주겠다. 기한이죠? 그런 식으로. 너가 사망하면 주겠다.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이건 뭐죠?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정리하고 다음에 03번 우리 가등기 배웠잖아.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에 가등기가 허용되죠. 정지조건은 가등기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거 4번.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이룬다. 뭐가 틀렸어요? 소급이 틀렸죠? 조건 나오면 소급 안 되잖아. 소급하여가 아니고 기성조건 해제조건 법률행위 무효다. 소급 안 합니다. 비소급이죠. 다음 5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전부 무효다. 7번 해와야죠. 단독행위 중 예외 무죠. 채무 면제하고 유정은 오히려 더 유리한 거죠. 시험도 합격하고 채무 면제도 받고 유정받으면 더 유리하니까 예외적으로 조건 붙이는 것은 유효하다. 8번은 왜 틀린 건 보죠. 기한은 채무자 이익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5분 지났어. 5분. 기한 이익은 누구 걸로 추정된다 그랬어?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돼야죠. 간주가 아니고 추정된다. 간주 X 추정은 8, 90%고 간주는 100%잖아. 항상 본다 하고 추정한다는 거 살짝 잘 바꾸는 거예요. 기한은 채무자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9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뭐가 틀렸어요? 시기는 뭐야? 효력이 발생한다죠. 발생한다. 효력을 잃는 거는 뭐죠? 종기죠. 종기. 그 기본 개념이죠. 자, 다음 마지막 10번. 기한부 법률행위도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틀렸죠?
기한은 절대로 말 수 없다. 소급할 수 없다. 그 기본 개념 정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을 마치는데, 이제 여러분 자원 가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고요. 항상 공부하실 때 머릿속에 그리는 게, 일단 항상 이제 공부할 총칙이 10문제란 말이에요. 10문제고, 물건이 14문제고, 자, 계약법이 10문제고, 그다음 특별법이 6문제인데, 아예 직권법은 오늘 보지 마세요. 그럼 한 문제 나오니까 버려버리고, 아예 5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직권법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하고 계약법에도 많이 맞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물건을 조금 공부하면 14개 중에서 11개 정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법도 좀 한 8문제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럼 12개 맞았다 그러면 요 2개만 해도 몇 개입니까? 20개잖아요. 20개. 그러면 이것만 해도 50점이에요. 찍어도 맞춰도 7, 80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칙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물건하고 계약에다가 자꾸 기출문제 자꾸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통독이 되고 나면요. 총칙은 자연스럽게 한 6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6개 정도. 그 다음에 특별법도 이제 뭐 주임법, 상임법 뭐요. 5개 중에서 2-3개는 맞으니까 3개. 그 다음에 6개 하면 또 9개잖아. 그럼 10개만 해도 25 그러면 25 하면 75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물건하고 계약을 자꾸 읽으세요. 읽고 총칙을 1페이지부터 보지 말고 제발. 이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요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그렇게 가야 되지. 이걸 일부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총칙을 할 것 같으면 읽을 때 107조부터 읽으란 말이야. 진통착사 용치치부터. 그리고 107조 앞에 나온 것은 103조, 104조에서 한두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쉽게 또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7조부터 쭉 읽어나가고 그러면 뭐 한 6개, 7개만 지장이 없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할 때 총칙을 먼저 한다면 점수가 안 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거부터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 요걸 먼저 해놓으면 여기 쉬워져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갈 때 조문 항상 조문하고 판례입니다. 이렇게 일단 조문을 먼저 정리하시고 판례는 특강 필히 꼭 들으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뭐 하시다가 뭐 공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할 때는 그 전화번호 우리 본장님도 여쭤보세요. 하고 뭐 제가 적어드릴까요? 00.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든지 그러면 제가 답을 바로 드릴 테니까 수업하고 있을 때는 못 드리고요. 뭐 쉬는 시간에 제가 줄 테니까 공부하시다 잘 모르면 찾아보려고 그러지 말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문자로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단 전화는 새벽 1시 되면 자니까 1시는 하세요. 어디 가면 1시 되면 안 들어있는데 1시 지나면 전화 제가 꼭 받습니다. 1시 정도 자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뭐 금년에 뭐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 잘 적응하시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절대 조문 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으면 저쪽에 특강이 뭐 제가 올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꼭 합격을 하시고 합격하시고 나서 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